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전기차 정말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들 하시죠. EV9 정말 좋은데 너무 비싸,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호빈 작가 엊그저께 모델 Y 뽑으셨고, 지금 저희 정 팀장님도 모델 Y 오늘 받으시는데, 아마도 모델 Y는 지금 선풍적인 인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줄 서서 사는 차가 하나 더 있는데, 기아 레이 EV.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비싼 전기차 안 되고 싼 전기차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EV9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도 그럴만 합니다. 왜냐면 EV9 같은 차 사시는 분들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애가 3명 정도 있는 집이잖아. 근데 애가 3명이면 차에 돈을 그렇게 많이 못 씁니다. 무슨 회장님이나 어디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게 그게 럭셔리카지, 애들 키우면서 막 엄청 좋은 차를 사는 건 조금 부담스러워요. 돈이 얼마나 들어갈 줄 알고 그렇게 비싼 차를 사? 그냥 카니발 정도 하자, 이렇게 되는 거고, 카니발 뽑고 나니까 야 잠깐만,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는 것 같네 이러면서 튜닝을 열심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카니발을 보면 튜닝카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꽤 합리적인 추론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EV9 같은 차는 애가 새 짓는 집에서 그렇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차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비싼 차다. 그래서 그렇게 큰 차까지는 나는 필요 없어, 나는 그냥 5명만 타도 괜찮아, 그냥 전기차면 좋겠어 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EV6를 보면 야, 이건 너무 CUV야, 차 안에 좀 넉넉한 공간, 짐 실는 곳, 캠핑 같은 것도 하고 싶고 이런 거하고 좀 안 어울리잖아.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EV6도 싫고 EV9도 싫어? 그럼 어떻게? 라고 해서 등장하는 차가 있습니다. EV5. 지금 보면 우리나라 도로에 위장막도 없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슈카님이 보내주신 건데, 와 멋있네. 이 EV5, EV9의 외관을 갖고 있으면서 가격은 저렴하면서 크기도 스포티지보다 약간 커요. 갖출 건 모두 갖춘 SUV라고 하는데, 이 차 다음 달이면 국내에 공개됩니다. 중국에서는 11월부터 판매하고요.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중국 생산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거 수입해서 팔면 그냥 대번에 팔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현대기아는 해외에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게 금지입니다. 노조하고 협의사항인데 노조가 그걸 열어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생산 계획이 없었다가 갑자기 생산해야 되면 이거 공장 라인을 막 바꿔야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EV5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차니까 어떤 차인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V5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원래는 중국 전용차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상하이 모터쇼에서 이거 보면서 정말 멋진 차고 국내 꼭 출시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저 때문에 정말로 국내 출시를 하신다고 해요. 아닌가? 네, 아니겠죠. 자, 주행씬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 멋있네요. 지금 보면 테스트 차량이라서 여기저기 색깔이 제각각입니다. 뭐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 보면은 사실은 이 부분은 아니죠. 이렇게 제각각의 색은 아니고요. 중국에서 이번에 발표한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멋진데? 멋지잖아요. 도로에서 주행하는 모습을 보면 그 느낌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이 파팅 라인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보통의 파팅 라인은 뭐예요? 자동차에서 어쩔 수 없이 잘라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네모네모하게 잘라지는 게 보통인데, 근데 이 차는 파팅 라인 자체를 굉장히 날카롭게 이렇게 칼로 싹 썰어낸 것 같은 이렇게 재미있는 선을 갖고 있어요. 지금 차들하고 섞여 있는 거 보면 다른 차들하고 다르게 혼자서 미래에서 온 것 같은 그런 자동차로 보여집니다. 앞모습도 굉장히 멋지고, 야, 뒷모습, 와, 이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엄청난 차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미래의 차 같아요. 자, 외관에서도 보면 굉장히 세련됐죠. EV9 전면부 보면 차가 좀 너무 커서 비어 보인다,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EV5는 차체가 그거보다 조금 더 작으니까 아기자기하고 단단하게 꽉 차있는 느낌이 들어요. 범퍼 하단부에 스키드 플레이트가 있는데 다른 기아차하고 비슷한 패밀리룩을 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충전구 위치가 묘하죠. EV9이나 EV6 같은 경우는 이 충전구가 뒤쪽에 있잖아요. 근데 얘는 전면부 팬더에 있습니다. EGMP가 아니기 때문에 저기 있는 거죠. 앞쪽에 많은 부품이 들어있는 기존의 니로 EV라든지 이런 자동차들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전면에 충전구가 있는 거 괜찮냐? 사실 우리나라는 후면에 충전구가 있는 게 조금 더 편리하긴 합니다. 대부분 후진 주차를 하니까. 그런데 충전기 선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차의 맨 앞쪽에 있는 것에 비해서는 약간 팬더 쪽에만 있어도 훨씬 더 편리
편리할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도로에서 보니까 이 차체 크기도 굉장히 커 보이고 높이도 굉장히 높아 보이네요. 휠 디자인도 굉장히 멋져요. 기아 로고가 약간 옆으로 치우쳐 있는 거, 이것도 굉장히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휠을 이렇게 디자인을 예쁘게 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렌토 휠은 왜 이렇게 했을까?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디자이너는 다른 분이었던 것 같죠. 지금 휠 사이즈는 이거보다 큰 게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주행하는 자동차의 휠 사이즈는 19인치로 보여요. 후면부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이게 면은 굉장히 큰데 램프들이 좀 작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것들이 요즘 기아의 디자인 특성입니다. 면을 크게 가져가서 차가 더 깔끔하고 면이 단단하게 느껴지게끔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램프를 만약에 크게 하면 그건 플라스틱이잖아. 플라스틱이 크면 클수록 차가 연약해 보이겠죠.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더라도 철판처럼 보이는 바디색 부분을 넓게 가져가면 차가 더 단단한 느낌을 줍니다. 야무진 느낌이 드는 게 지금 EV5의 특징인 것 같아요. 브레이크 램프 같은 경우는 세로 램프를 이렇게 쓰는데 요것도 굉장히 독특하긴 하네. 깜빡이 위치, 이거 아래쪽에 있다고 요걸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높은 위치에 적절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깜빡이 모습도 확대해서 찍혀 있는데 깜빡이도 지금 시퀀설 타입으로 스르륵 켜지는 걸 볼 수 있네요. 기아는 지금 아래쪽에 깜빡이가 있는 차가 없어졌죠. 이제는 모두 다 위로 올라왔어요. 니로, K3 이런 차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 나온 지 꽤 됐으니까. 현대도 밑에 램프가 있는 거 이제 없어진다고 합니다. 현대도 이게 산타페가 마지막으로 앞으로 나오는 차는 모두 다 올라간다고 해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한 5, 6년 전에는 처음 LED 깜빡이가 들어왔을 때 눈뽕이라 그러면서 와, LED 깜빡이 저 눈뽕 어떻게 좀 해라 이러면서 깜빡이 좀 낮춰주세요 이랬었다니까. 근데 산타페 같은 차 디자인하기 시작한 게 한 4, 5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 눈뽕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정말 괴로워했던 그 시절입니다. 아니, 낮춰달라 그래서 낮춰줬는데 이제 낮다고 해서 또 뭐라고 해. 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지점일 것 같습니다. 하이 포지션 스톱 램프도 위쪽에 길게 들어가네요. 굉장히 멋지기도 하고요. 브레이크 등이 좀 작아지는 거, 이거 세계적인 추세긴 한데 작아진 브레이크 대신에 하이 포지션 스톱 램프가 길게 가니까 나름대로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무광 크롬으로 스키드 플레이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SUV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잘못하면 이게 네모 반듯하고 길면 미니밴처럼 느껴지니까 이런 식으로 SUV 감성을 또 더해주는 것 같아요. 옆쪽에 있는 클래딩도 아주 과격하게 들어가서 이런 것들도 SUV 느낌을 더 부각시켜주고 있네요. 근데 테일게이트 디자인은 조금 이상합니다.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꺾여 있는데 이렇게 꺾여 있으면 이거 짐 넣을 때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요? 바닥면이 넓어야 좀 짐 넣을 때 편할 것 같은데 밑으로 갈수록 좁아져. 괜찮나? 굉장히 독특한 트렁크 라인인 것 같아요. 이 사진 말고 공개 영상을 보면요, 실내가 더 잘 보입니다. 실내의 모습은 외곽에서 보면 선을 쫙쫙 그은 거, 그런 것처럼 실내도 대각선으로 쫙쫙 그은 부분이 있습니다. 구리색 크롬으로 쫙 이렇게 액센트를 줬는데 이런 것들도 너무 세련됐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파팅, 대각선으로 쫙 그은 거, 이게 파팅이 그냥 부품 구분되는 선으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이 대각선을 디자인 요소로 제대로 쓰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죠? 이 아이디어 너무 좋고 너무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팔걸이는 여기 콘솔 박스로 쓰지 않고 팔걸이를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을 벤치 시트로 연결했어요. 운전석과 조수석이 하나다, 우리 이렇게 넘나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쉴 때도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다리 뻗으면서 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시트가 이렇게 하나로 이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옆에 조수석 부분이 슬라이딩 되면서 콘솔 박스 덮개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위를 덮으면서 들어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야지 벤치 시트가 제대로 되겠죠. 그리고 컵홀더 보면 컵홀더 뒤쪽으로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냉온 컵홀더 표시가 있어요. 잘 보면 뒤에 슬라이딩으로 이렇게 덮개가 열리는데 그 안쪽에 컵이 4개 들어갑니다. 냉온 잠고 기능인데 왼쪽 오른쪽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요. 왼쪽에는 찬 음료수, 오른쪽엔 뜨거운 음료수,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죠. 와, 대박. 중국인들이 차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뜨거운 음료수를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에 보면 2열 시트에서 보면 여기 책상이 올라옵니다. 테이블이 올라와서 이 테이블에서 여러 가지 음료를 마신다거나 도시락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노트북을 놓고 일할 수도 있겠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 제공해 주고 있고요. 당연히 이거 있어야지. 돈이 많이 들 것도 아닌데 왜 안 해주지? 차가 너무 좁으면 사실 테이블이 있어도 테이블을 열 수가 없으니까
소용이 없지만 이 정도로 큰 차라면 충분히 테이블이 있을만 합니다. 빈 공간을 놔둬서 뭐 할 거야.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기 테이블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더 놀라운 테이블이 있습니다. 지금 트렁크 바닥에 있는 보드가 들어 올려져요. 근데 이게 전동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냥 트렁크 바닥에 있는 거 이렇게 세우는 것만 해도 오, 아이디어 좋은데? 라고 하잖아요. 그걸 세울 뿐 아니라 이렇게 들어 올리게 했습니다. 들어 올리게 하니까 굉장히 묘한 점이 있어요. 요 아래쪽에 공간이 생기잖아. 전기차니까 공간이 충분히 있죠. 그 공간에 다리를 넣을 수가 있어. 다리를 넣고 거꾸로 앉습니다. 그리고 거기 테이블이 올라오니까 그 테이블을 정말 제대로 된 큰 테이블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차 뒤쪽을 나만을 위한 공간인 것처럼 이렇게 뒤쪽에 거꾸로 앉아서 이 테이블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외부가 굉장히 넓게 열리고, 그리고 여기 보면 쇼핑백 마운트가 하나 있는데 쇼핑백 거리뿐 아니라 여러 가지를 걸 수 있도록 다양한 마운트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 이것도 아주 좋네요. 아이디어가 너무 좋고, 예전에 제가 기아에 갔을 때 이런 아이디어를 드린 적이 있는데 만물 기만용설, 이렇게 감사하게도 이런 걸 또 적용을 했네요. 자, 그리고 천장은 글래스 루프입니다. 글래스 루프로 높고 투명하게 개방감 넓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고요. 핸들을 보면요, EV9 핸들과 거의 똑같은데요, 레벨 3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HDP 기능을 제공하고 있네요. HDP 기능 우리나라에서도 나온다 하고 아직도 못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규제도 강하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약간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더 강하게 느껴요. 기능이 있는데 그거 왜 안 돼? 이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죠. 근데 미국이나 중국은 약간 다릅니다. 약간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하고, 기능이 있으면 지금 안 돼도 언젠간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샤오펑의 엑스파일럿 같은 경우는 차가 알아서 핸들 돌리고 알아서 좌회전 우회전하고 뭐 난리가 나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근데 사실 그거 실제로 제가 중국 가서 보니까 아직 멀었어요. 택도 없습니다. 저걸 가지고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열광하더라고요. 와, 이제 드디어 이게 시작됐구나, 이런 느낌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는 HDP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굉장히 미래적인 자동차의 느낌을 기아가 제대로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거 여기까지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 우리나라 실정에 놓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아. 우리나라에 딱 좋을 것 같은 그런 자동차입니다. 지금 기아차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 스포티지, 소렌토 이런 차인데, 와, 요 급에서 전기차가 나온다, 가장 인기 있는 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EV5의 크기는 어느 정도냐? 전장은 4615mm로 나와 있습니다. 전폭은 1875, 뭐 전고는 1715mm,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차하고 가장 비슷하냐? 스포티지하고 가장 비슷합니다. 스포티지에 비해서 이 전장 차의 길이는 45mm 짧아요. 전폭은 10mm 넓어요. 전고는 55mm 높습니다. 휠베이스는 5mm 짧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스포티지랑 비슷한데 전장만 조금 짧고 전체적으로 다 큰 차라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 모델 Y하고 비교해도 테슬라 모델 Y보다 조금 작은 정도, 이런 정도의 전기 SUV입니다. 그러면 스포티지보다 작을 거냐?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실내에 들어와 보면 정말 놀라운 것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요즘 기술 개발로 인해서 인스트루먼트 패널,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대시보드와 이런 것들이 점점점 앞으로 밀려나요. 전기차가 되면 실내 공조장치를 엔진룸 안으로 빼버리기 때문에 전기차가 되면 더 앞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EV5도 외관은 스포티지보다 조금 짧지만 실제 실내 공간은 더 클 겁니다. 이렇게 EV5를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이 차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뭘까요? 아마 가장 저렴한 전기차다 라는 점일 겁니다. 그러니까 EV7이 아니고 EV5잖아. EV6보다 무조건 싸다는 얘기죠. 더 큰데 더 싸다. 이 차가 정말 저렴하게 나오면 정말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아마 플랫폼도 EGMP로 하면 가격이 상당히 나오니까 그보다 훨씬 저렴한 니로 EV 같은 차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을 것 같고, 지금 출력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스펙도 니로 EV하고 좀 더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차급은 가격이 관건이기 때문에 LFP 배터리를 넣은 저렴 모델이 주력으로 판매될 것 같습니다. EV5 같은 경우는 NCM 배터리를 넣은 모델, LFP 배터리를 넣은 모델 두 가지로 나올 것 같은데요. 중국에는 당연히 LFP 배터리를 넣은 모델이 나올 것 같고요. 배터리는 비아디에 LFP 배터리를 넣는다고 하고요. 용량은 82kWh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82kWh면은 지금 EV6보다 훨씬 큰 거거든요. 그럼 너무 좋잖아. 모터도 215마력, 최대 토크 31.6kgm.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잘 달리는 차기도 해요. 물론 사륜구동은 없고 앞바퀴 굴림, 전륜구동
내용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테리어, 주행거리, 실내 공간, 크기, 출력, 디자인 뭐 모든 면에서 다 좋아요. 이렇게까지 좋은 자동차를 도대체 얼마에 팔 거야? 엄청 비싸겠네 생각했지만 중국에서 가격이 공개됐습니다. 2,900만원. 아니 이걸 2,900만원에 판다고? 이렇게 만들어서 2,900만원에 팔면 남나? 물론 여기 있는 거 다 옵션이겠죠. 어지간한 거 다 옵션이어서 2,900에서 아마 옵션을 한 1,000만원 붙여야 되지 않을까. 1,000만원 붙여도 3,900만원이야. 이야 이렇게 된다고? 우리나라에 나오면 그럼 얼마가 될까? 리튬 인산철 LFP를 빼고 그 자리에 NCM을 넣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NCM을 넣으면 좀 더 차가 가벼워지고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죠. 근데 가격이 확 올라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LFP도 옵션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데 LFP를 넣게 되면 가격이 도대체 얼마가 될까? 우리나라에도 2,900만원 기대해보고요. 혹시 안 된다면 그래 3,900만원 가자. 3,900만원에 팔아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스포티지 하이브리드하고 가격을 딱 맞춰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사냐 EV5 사냐 둘 중에 고민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에서 EV5 빨리 공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빨리 생산해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이 전기차의 즐거움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